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진을 찍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A 집단, B 집단. 이 두 집단을 나눠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 팀한테는 질적인 평가, 한쪽한테는 양적 평가, 이렇게 평가를 다르게 한다고 나눈 거죠. 한쪽은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이걸 평가한다고 했고, 한쪽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이걸 평가한다고 했어요. 학기 말에 교수님이 평가를 했는데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출한 친구들은 모두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두 양적 평가에서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을 사람일수록 실력이 또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 본 학생들은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배워간 거죠. 이 질적 집단 평가는 완벽주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으려 그런 노력을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잘 찍은 사진은 다 양적 평가, 이런 학생들의 집단에서 나왔다. 이 실험의 교훈은 실행력이 계획하는 거랑 준비하는 거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계획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헬스장에 갈지, 식단은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어 저탄고지 식단으로 할지, 간헐적 단식으로 할지, 탄탄지 시스템으로 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서 그냥 운동을 1시간 하는 거, 요게 100번 낫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한번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을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획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자, 질문이 있겠죠. 왜 계획만 할까? 자, 왜 계획만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는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그 두려움이 있겠고요. 부모님이 너 임마 그럴 줄 알았다, 그거 해봤자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잘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줄 세우기식 그런 교육관념, 1등 아니면 다 안 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지선다, 하나의 정답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오답으로 처리하는 그런 교육관념 속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획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둘째로 계획의 착각입니다. 계획의 착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냥 계획만 하더라도 우리 뇌에서는 우리 뭔가를 해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패 위험 없이 뭔가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해야지 딱 이 생각만 먹어도 이 뇌에서는 우리 뭔가를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만 한다, 계획만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중요한 습관 개념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완성하려고 바디 프로필 딱 짜잔 하고 바디 프로필이 완성되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냥 하루하루 매일 연습하고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보기가 있는데, 우리가 습관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누적 시간이 습관을 만드는데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반복한 횟수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을 기술적으로 통달하려면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그러면은 요 누적 시간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몇 번 반복했는지가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할수록 이 뇌가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뇌의 머리를 쓴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의식에 할 수 있도록 뇌가 스스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 현상을 미국 신경과학자 도널드 헤브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헤브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자동화, 여기에는 반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렇게 여기에 습관, 한계선,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습관을 반복해서 하면
우리 뇌에서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가 뇌 부위 중에 소뇌가 다른 사람들의 뇌보다 훨씬 크대요. 그리고 이 부위는 바이올린을 할 때 특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예시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하두정소엽이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 내의 회백질이 굉장히 크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복하면 할수록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은 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되고 조금 더 쉬워지면은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쉬워지면은 우리가 습관 한계선이라는 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무의식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반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습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한계점, 즉 습관 한계선이 넘어가면 우리 행동은 의식 없이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운동을 하고 있어.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있어.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 이러면 인생이 너무나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진짜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요 습관 한계선만 넘어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의 마법이라는 거죠. 정말 희망적이죠. 이게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든 성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습관 시스템, 습관의 마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운동을 몇 시간 동안 운동해야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할 텐데 궁금하시죠? 근데 역시나 습관은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은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을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인간은 사실은 노력을 덜 하고 싶어하는 본능 중에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그죠? 그것도 오른쪽에 딱 붙어서 계단을 안 올라가려고 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한 번에 다 되고 그러는 거 찾지 않나요? 우리가 다이어트 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다이어트도 운동으로 빼고 싶은 게 아니라 약 한 번 먹으면 싹 빠지는 거, 그런 거 찾고 싶고, 그게 우리는 인간다운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끔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을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로 섭취를 하면 당분간 배가 안 고플 것이고 에너지 자원으로 축적될 것이고, 그래서 고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거는 우리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겁니다. 역시 인간은 효율충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역이용해보자.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을 역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습관 시스템이죠. 바로 습관 시스템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에너지가 듭니다. 신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심장 박동. 지금 누군가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죠. 이 심장을 통해서 피를 우리가 손끝, 발끝까지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싶을까요? 적게 사용하고 싶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적게 쓸수록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 습관을 만든다고 할 때 하루 1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 1분만 운동하기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답이 나왔죠. 익숙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대한 쉬운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는 하루 1시간 운동은 결코 습관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나 오늘 새천년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운동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간 해가지고 반드시 몸짱이 될 거야. 이런 계획은 이미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적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복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1시간 운동하면 60분이죠. 1분 운동 60일. 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1분 운동 60일을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에너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지금 여러분 딱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 것 같고 왠지 가기 싫고 가려고 하면 또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게 바로 다 의지력이라는 에너지를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쓰는 겁니다. 이 의지력으로 에너지를 고갈하고 1시간 동안 운동해서 에너지를 고갈하는데 어떻게 꾸준하게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1분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루 1분 이렇게 작은 습관은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에너지를 적게 쓸까요? 당연히 실제 행동하는데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는데도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 요 말이죠. 자,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 기업, 테크 기업들도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이 두 가지 플랫폼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너무나 많겠지만은 뭘까요? 바로 이 스크롤 기능, 이 스크롤 기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 자체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끼손가락으로 넘기지 않잖아요. 뭐 중지로 넘기지 않잖아요. 다 엄지로 그냥 넘겨버리면 새로운 컨텐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쉽게 기획을 하다 보니 이 스크롤이라는 기능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쇼츠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쉬우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손가락 튕기기만큼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주 지쳤을 때, 삶이 힘들 때, 이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지속할 수 있는 게 손가락 튕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습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타그램과 쇼츠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걸 역이용하면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습관의 힘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독서, 운동 등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여러 방에 참여해보세요. 감사 인증방엔 감사한 일을, 운동 인증방엔 운동을 인증해요. 인증 스마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무기력증에 걸린 것일까? 이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